저희 시선 집중이 새해를 맞아서 마련한 소박한 새해 기획입니다. 우리가 놓친 개혁 과제.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엊그저께 이제 소년원 급식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 제기할 개혁 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명칭은 좀 낯설 텐데 국가돌봄병원이라고 저 혼자 이름을 붙여봤는데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충해보자 이런 겁니다. 국가돌봄병원? 네. 어떤 개념이 좀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종합병원 아시죠? 네. 종합병원 중에서 그 중증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전국에 42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무슨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그렇죠. 큰 대학병원입니다. 네, 그렇죠. 대학병원 중에서도 어떤 대학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빠지기도 하고요. 신생의 사태로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42개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13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42개의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공공이 하는 거, 국가가 하거나 국립대학 부속병원이거나 이런 게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증 질환을 책임지는 큰 병원의 3분의 1 이상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거죠. 예를 들어 공공병원. 서울대병원 뭐 이런 네. 것도 거기 들어가고. 부산대병원, 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그다음에 그런 네. 병원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병원 뭐 국군병원은 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상급병원이 되지는 않는데요. 네, 그거 말고 종합병원급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훈병원이라고요. 보훈병원이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병원이 6개가 있고요. 네. 종합병원 수준만 해도 국군병원이 19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병원이 있고요. 경찰병원은 뭐 하나만 있는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립암센터.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조금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합니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일제로 육가에 이제 서울에 코로나 있죠. 19 때문에 이제 그 존재를 많이 알게 된. 그렇죠. 일이 네. 몰리는 거죠. 네, 그런 게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는 게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병원이 있고요. 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가 하는 병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처마다 다 병원이 네, 그러니까 네. 병원 대학 부속병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관련 병원들은 고용노동부가, 뭐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각 부처별로 관할이 나눠져 있고 예산이 나오는 것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병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건가요? 저는 뭐 통합하면 좋겠는데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군병원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뇌숙막염으로 그 군인이 죽는 일도 있었는데 간단한 예방 주사만 맞으면 되는데도 왜 그러냐면 요새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장비를 통한 진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MRI, CT. 근데 군병원에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진단 자체가 어렵고요. 청진, 뭐 문진 이런 거 가지고 진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외부 진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군병원이나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은 고객도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군병원에서 진료받을 서비스를 보훈병원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경찰병원에서도 해주고 낮은 수준의 업무 협약만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굳이 뭐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이 내 집에서 가까운, 만약에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내 집에서 가까운 병원 가서 진료받고 뭐 처방전 받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병원을 하잖아요. 서울특별시 같은 게 서울의료원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해요. 국가유공자인 보훈병원에 가서 투약 정도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있다면 집에서 만약 서울의료원이 가까우면 그곳에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왕에 국가 단위에서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또 환자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고객과 달리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철님이 딱 한 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묶어서 관리하게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근데 왜 안 돼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칸막이죠. 부처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협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체 그러면 완전히 딱 칸막이가 거의 콘크리트 그렇죠. 장벽이에요. 완전히 남의 세상인 거죠.
그런데 남의 세상이 뭐 자동차 생산과 뭐 또는 다른 산업 분야여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초연결 사회니까 네. 모든 게 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별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같은 업종인 병원이고 또 국가가 운영하고 어떤 건 뭐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칸막이 때문에 아무런 협조도 되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병원 같은 경우도 내가 A라고 하는 병원 가서 이제 처음에 거기서 진료받다가 MRI를 찍었으면 네네. 근데 더 큰 B 병원으로 가야 되면 그 MRI가 다 이제 같이 공유가 되고 그런 정도의 협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민간에서는 일단 이제 가장 기초적인 협조는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요거를 범위를 넓혀 갖고 내가 A 병원에 다녀서 여기서 그러니까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을 탔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B 병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국가유공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할인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다른 병원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병원이 의사 파업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켜봤지만 의료 인력 양성하고 또 맞물려져 있는데요. 네. 보훈병원이나 군병원 또 뭐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국가가 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양성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혹시 이게 네. 난 너희와 달라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진이 풍부하다고 물론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네.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설과 장비 또 인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국가 차원에서 나눠 쓰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과장이라고. 네, 있겠죠. 그런데 교도소나 소년원의 경우에 의무과장이 공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이 거기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피하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무의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사각지대가 대한민국에 여전히 존재하고 어떤 경우엔 과잉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풍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단위로 하면 그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면 이런 겁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2년쯤 봉사한 선생님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주요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서울에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를 만약 의료 인력들을 통해서 국가 단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취약점을 보여줬잖아요. 네. 국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공립 통합 의료 시스템 구축.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이 문제를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리실에서도 반응이 있었었다면서요. 작년 연초 요맘때 칼럼을 쓰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 뭐 경찰청 담당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두 번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됐어요? 한두 번만 하고 말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시스템이 달라서 같이 못합니다.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쯤 되는 분이 또는 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도 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일들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지금 대체로 뭐 10%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0%까지 올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소부터 가장 잘 나가는 또 실력 있다고 하는 서울대병원까지가 순환 근무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추진만 하다 말았고요. 네, 일종의 기득권 벽에 부딪혀가지고 좌초되고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건가요? 의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사각지대에서 몸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렇게 남들이 바라는 뭐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대죠.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특히 반대고요. 그런데 의사들의 반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공병원 확충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 것 이전에 국공립 의료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기본일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트워크, 낮은 수준의 업무 협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원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병원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약을 타눠 먹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거기서 처방전 받았는데 매번 종합병원 가기가 뭐해가지고 네. 이제 종합병원에서 탔던 처방전 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 가가지고 요거 좀 처방전 혹시 발급해 줄 수 있나요? 이제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로 어떤 통합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소위 민간 사형 병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걸 관철하거나 네, 물론 그렇죠. 요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대기업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뭐 수익도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한참 뒤에 과제나 또는 뭐 이렇게 선도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아까 맨 앞에 상급 종합병원 말씀드렸잖아요. 상급 종합병원의 3분의 1이 이 국공립병원인데 서울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대병원. 나머지 12개는 전부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료를 누가 맡고 있냐. 국가가 담당하고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돈벌이는 서울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의료 뭐 진료를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죠. 그나마 지역에서 막아주고 있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과 부문으로 골고루 자원을 나누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코로나19 같은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쪽하고는 혹시 얘기 나눠보셨어요? 근데 관심들은 있는데요. 네, 역시 좀 지난번 의사 파업 같은 거 한번 겪으시니까 좀 두려움도 있으시고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이해를 합니까? 네, 그다음에 좌표 찍기도 두렵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가 돈이 없거나 인력이 없거나 뭐 장비가 없어서 못하면 모르지만 국가가 가난해서 그러면 못하지만 상당한 돈을 쓰면서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한다면 점검해야 되고요. 이게 챙겨야 됩니다. 통합 시스템이 되면 국가 예산 투입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훨씬 더 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냐면 민영 병원을 선도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선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병원에 많이 가는 나라거든요. 뭐 북유럽에 비하면 6배, 7배씩 많이 가는데 그중에 하나는 의료 불신도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빅5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서울로의 쏠림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 돌봄병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디서나 지역에서도 믿을 수 있는 병원에 갈 수 있고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나 환자들의 무의미한 고통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달아주고 있는 댓글은 의사들의 반응을 이제 매우 궁금해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그러나 있습니다. 갈 길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어떤 부차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어떤 의사들의 어떤 반응,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장벽이다. 이렇게 두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면이나 그러니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의제다. 이건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